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위해 노력하는 저탄고지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송 저자세 팟캐스트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명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연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분당 필립 프라임 케어 센터의 김혜연 원장님과 함께 비만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너무 좋았어요. 되게 그쵸. 네, 뭔가 뭐 비만 클리닉 이야기하는데 네. 인생을 막 돌아보게 되는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네, 맞아요. 네, 네. 원장님 실제 마인드 쪽에 조예가 깊으세요. 그러시구나. 역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진짜 마인드 공부가 겸손하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기능이나 공부보다 그렇구나. 넓고 깊은 또 그래서 다른 웅덩이가 있어요. 그렇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과 예. 동시에 일단 이제 힐링이 시작되는. 네.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 들으셨던 분들이 네. 되게 이렇게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차분해지는 시간 아니었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김혜원 원장님 책 누구나 살찌지 않는 체질이 될 수 있다라는 책을 보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네. 그 이제 비만이 되는 원인에 대해서 4가지 대사 이상 유형으로 나누셔가지고 네. 그림이랑 같이 이렇게 실어주셨어요. 맞아요. 네. 근데 네. 이거 나야. 이거 나야 막 그러게요. 이거 나 20대 네. 때였는데. 이거 30대. 이거 아. 40대. 이거 50대. 그럴 수도 순차적으로 있을 것 다. 같아요. 네. 그래서 이 4가지 대사 이상에 대한 유형 구분이 너무 재밌고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나는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들으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더라고요. 네. 4가지 비만이 생기는 대사 이상 유형을 나누신 게 부신 기능 이상형, 그다음에 장간 대사 이상형, 여성 호르몬 기능 이상형, 갑상선 호르몬 기능 이상형 이렇게 나누셨거든요. 사실 저탄고지 하시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또 제법 익숙해요. 뭐 장간 호르 여성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익숙하신데 그래도 어떻게 이걸 기준으로 나누셨는지는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부신 기능 이상형부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렇게 바디 타입을 나눈 거는요. 사실은 이렇게 서로 중복되는 면도 있지만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체형의 차이가 많이 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나는 상체 비만이야. 나는 상체는 날씬한데 하체 비만이야. 배가 고민이야. 갱년기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식사와 운동과 관련 없이 내 몸의 대사나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를 일단 강력하게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른 뭔가의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네. 또 이런 부신 기능 이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부신이 뭔지도 알고 그죠? 기본적으로, 부신이 뭔지도 아시고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의사 선생님들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거 나 큰일 났다. 이렇게 일반인이 많이 알면 나는 어떡하지? 막 이런 이제 위기의식이 들 때가 많은데 제가 이렇게 나눈 분류를 보면요. 다 기능 이상형이라고 제가 붙였어요. 네. 그래서 이 이름을 지을 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신 기능의 이상이 올 때 초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 호르몬이 막 분비가 늘어나잖아요. 네, 보통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그죠. 많이 알고 코티졸이 있는데 막 늘어나다가 이게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오히려 코티졸 분비가 떨어져요. 그죠. 스트레스가 와도 그게 코티솔이 분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책을 찾아보면 이런 거에 대한 분류를 정확하게 묘사한 책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맞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찐다. 스트레스 때문에 부신 호르몬 코티졸이 올라가도 살이 찌고 내려와도 살이 찌거든요. 근데 그 원인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신 기능 이상형이라는 거는 부신 코티졸 분비가 항진된 것도 이상형이고 코티졸 분비가 저하된 것도 이상형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갑상선 호르몬 기능 이상형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갑상선 호르몬이 항진될 수도 있고 갑상선 호르몬이 저하될 수도 있고 또 갑상선 호르몬은 잘 나왔지만 세포 레벨에서 갑상선 호르몬으로서 작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그럴 때 다 이상 비만이 네. 될 수도 있고 기능 이상이다. 그쵸. 라고 제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네이밍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네. 딱 약간 통합적으로 아우르면서도 예. 또 이렇게 분류를 하시기 위해서 이런 네. 방식을 사용하신 그런 거예요. 이제 단계가 있었고 네. 이제 먼저 이제 부신 기능 이상형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스트레스에 처음 노출이 되면 네.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분비가 늘어나요. 네. 그렇죠. 그 왜 그러냐?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도둑이 들면 뭐 담을 뛰어넘었다. 네. 아니면 뭐 불이 났는데 냉장고를 여자들이 벌떡 네. 올렸는데 다음에 내가 이걸 제3의 어떻게 인종. 그쵸 어떻게 올렸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코티졸이에요. 코티졸이 분비가 돼서 혈압을 확 올리고 혈당을 확 올려서 파워를 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을 하고 네. 이제 부신 호르몬이 주로 하는 일이 스트레스 해결. 네. 두 번째 그 면역 작용이죠. 아, 면역 작용을 네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내가 막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내가 막 이제 새로 입사를 했어요. 그죠? 회사에 입사를 해서 막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계속 부신이 올라가 있어요. 네. 부신이 계속 올라가 있으면 우리 뇌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은 아, 위기 상황이다. 네. 이건 나 주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머리, 네. 그다음에 복부 장기를 네.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을 막 모아요. 그래서 얼굴의 모양이 좀 바뀌어요. 이렇게 부신이 계속 항진된 기간이 되면. 문페이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쿠싱, 왜 어. 부신이 예. 아주 비이상적으로 올라가는 게 쿠싱 증후군이잖아요. 네. 쿠싱 증후군 환자들이 얼굴이 달덩이 커지잖아요. 같이. 예. 코티졸이 이렇게 얼굴이랑 복부에 지방을 모아서 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그렇죠. 그 왜 팔다리가 가늘어지냐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아까 해결하려면 혈압과 혈당을 올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혈당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러니 몸에 있는 모든 혈당을 쓰고 그 다음에 부족한 혈당을 근육을 녹이는 거예요. 근육을 녹여서 혈당을 막 이제 공급을 하려고 네. 노력하는 거죠. 그럼 체형으로 보면 얼굴이 커져요. 그러니까 배에 살이 모여요. 그다음에 허벅지, 엉덩이를 녹여요. 그러면 근육 이제 그쵸. 대근육 있는 그쵸. 부분이라. 녹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잘 넘어지겠죠. 중심축이 앞으로 네, 쏠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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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은 네. 크고 배도 나왔어. 그러니 중심을 잡기 위해서 등 뒤에다가 뒷목에다가 지방을 딱 모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버팔로 험프다 아니면 거북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뒷목에 그렇죠. 약간 이렇게 두둑하게. 네. 그렇죠. 뒷목에 이렇게 두둑하게 살이 모이고 갑자기 얼굴이 지금 크고 이 순간 어디에 저 지도자 연상되는 사람도 그죠. 있어요. 떠올라 지금. 그 사람 주변에 맞아. 그 사람이야. 맞아요.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아마 스트레스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스트레스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누적된 스트레스가 오래 있으신 그런 거예요. 체형을 만든 거죠. 예, 네. 그죠? 그런 체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계속 지속이 되시잖아요. 그럼 네. 부신 기능 저하형으로 가세요. 결국은 그죠? 그쵸. 이제 계속 올라가 있다가 이제 재료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신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또 조금 모양이 바뀌세요. 이제 모든 것들이 피부도 얇아지고 탄력도 떨어지고 칙칙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니 이제 혈압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면역도 떨어지고 그다음 밤에 부신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돼서 수면 장애가 와요. 그래서 막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밤에 잠은 안 오고 계속 시계 소리 똑딱똑딱 걸리고 불면증 그렇죠. 같은 건가요? 뭐, 네, 다 걸리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시는 거죠. 아침에 못 일어나고 자도 피곤하고 그럼 아침에 커피 마시는 거예요. 방탄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네. 눈만 뜨면 방탄커피 생각나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신 기능이 떨어진 거 아닌가. 어쩌면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 이제 저희가 저탄고지라니까 방탄커피를 마시지만 예. 사실 되게 거의 대부분의 회사원들 현대인들이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그렇죠. 그 믹스 커피 타가지고 마셔야 맞아요. 정신이 번쩍 들고 이제 그때부터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다고. 예. 이게 그래서 부신 기능 이상형일 가능성이 많고 이런 분들이 이제 살 빼고 막 헬스하기 위해서 운동 이제 하러 네. 가시잖아요. 그러면 내 호르몬은 근육을 녹여요.
그죠? 네. 부신 그쵸, 이상형으로. 네. 근데 나는 막 가서 운동을 해요. 네. 근육이 잘 안 생기세요. 그래서 음. 남자분들 이렇게 오시면 제가 여쭤보거든요. 근육이 잘 만들어지는 타입이세요? 하면 네. 저는 근육이 안 생겨요. 이런 분들 아. 많으세요. 같이 운동을 해도 점쟁인 줄 아시겠다. 그죠? 잘 안 생기시죠? 이렇게 묻기도 어. 하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막 운동을 하고 막 단백질 쉐이크를 먹을 게 아니라 네. 먼저 근육을 녹이는 호르몬 장애부터 먼저 해결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세요. 그렇구나. 되게 네. 그냥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다 그죠? 네, 아침마다 정도 그냥 커피 한 잔씩 사손에 들고 다니는데 네. 점심 때도 먹고요. 아 그쵸. 점심 먹고도 또 졸리니까 먹어야 되고 그죠. 계속 하루 종일 부시는 그냥 막 쥐어 맞아요. 짜면서 생활을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제가 진짜 속상하다. 안타까운 게 뭐냐 네. 하면 이렇게 길에 다니는 왜 중고등학교 남자 학생들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옛날에 제 또래 남자 애들을 생각하면 그런 체형을 가진 애들이 잘 없었어요. 팔다리가 가늘고 배가 볼록한 애들이 거의 없죠. 없었거든요. 그냥, 네, 다 슬림하니 그냥. 그죠. 예, 근데 요즘 예뻤죠. 길에 너무 많이 보여요. 근데 그런 애들이 물론 식사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스트레스도 많고 경쟁도 해야 되고 그러게요.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안타까워요. 이렇게 애들 다니는 거 보면. 그러네요. 네. 그것도 쉽게 인스턴트들 먹게 그죠. 되잖아요. 떡볶이, 그쵸. 편의점. 무슨 카페인 음료들도 예. 그렇고. 네. 그게 조금 더 이제 진도가 나가면 이게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당연히 우리가 코티졸을 분비해서 대응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코티졸이 분비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가장 큰 게 뭐냐?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이에요. 그죠? 그 그쵸. 염증에서 우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관이 장인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위와 예. 장과 이 소장과 대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네. 대부분의 면역 반응이 장에서 일어난다고 그쵸. 이야기하잖아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가 안 좋으면 내부에서 계속 이런 부신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맞아요. 내부에 적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위장관 대사장애가 또한 부신 기능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부신 그렇구나. 호르몬 분비를 지속적으로.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장간 대사 이상형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예. 장간 대사 이상형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가장 중요하고 긴 장기인 이쪽 예. 기관에 그렇죠. 뭔가 염증 반응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제가 저탄고지 학회에서도 네. 기승전장이라는 네. 말씀 맞아요. 많이 하시는 거를 2차 포럼 때 예, 그때 예. 실제 오셨어요. 예, 네. 맞아요. 예, 제가 예. 그때 가서 들었었거든요. 네. 정말 그게 이제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이 위장의 소화흡수 기능은 또 떨어지게 유전적으로 타고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맞아요. 참 안타깝고 네. 그래서 주변에 보면 내 친구 누구는 매일 인스턴트 식품 먹고 그다음에 밤에 치맥 먹고 그래도 살이 안 찌고 네. 또 건강해 또 네. 뼈도 튼튼해 이런 애가 있어요. 네, 네.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은 드물고요. 네. 유전적으로 이제 억울하게도 나는 위에서 산도 분비가 잘 안 되고 음식이 잘 분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예요. 이제 어떡하겠어요. 내가 그런 몸을 타고난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위에서 음식을 잘 분해를 못하면 입에서 네. 대부분 이렇게 잘 씹어서 분해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잘 안 그런 돼요. 분들이 그렇게 안 하세요. 예, 맞아요. 대부분 그냥 대충 씹어서 넘기시거든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위에서 또 분해가 안 되고 소장으로 가니 소장에서 얘들이 영양소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소장에서 덩어리로 머물면서 걔들이 염증의 소스로 작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반복된 염증에 의한 독소가 간으로 계속 가는 거죠. 네. 그러면 간이 해독을 계속 해야 돼요. 그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우리가 술을 먹으면 그 다음 날 피곤하시잖아요. 네. 왜 피곤하냐?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 나의 그런 에너지가 쓰이니까 피곤하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근데 이런 분들 이렇게 위장에서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술을 안 먹어도 난 그냥 몸에 좋은 음식을 먹었어. 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은 게 아. 나한테 해독에 대한 로딩을 계속 거는 거예요. 와.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해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간에서 고용량 비타민 B군이 필요하고 마그네슘, 아연 뭐 이런 미네랄들이 고농도로 필요해요. 네네. 그런데 나는 또 흡수 장애가 있잖아. 그러네요. 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걔들을 흡수를 못 해요. 아. 그러니까 공급은 없는데 수요는 많은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독이 잘 안 일어나겠죠. 네, 쉽게 그쵸. 이야기해서. 그죠? 네.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피곤하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제 이야기가 아주 길어지는데 자 우리가 어릴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대부분 고기도 잘 먹어요. 네, 근데 맞아요. 할머니들은 고기 잘 못 드시죠. 네, 소화 못 시키시고. 나물 소화 못 시키니까. 네. 그죠? 네. 고기와 지방을 분해할 능력이 떨어지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이렇게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에너지가 떨어지면 머리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단 음식이 생각이 나요. 맞아요. 그죠. 쉽게 그죠? 이용할 수 있는. 예. 내가 아는 거예요. 네. 우리 주인은 고기와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은 좀 떨어져.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빨리 에너지를 쉽게 공급하는 건 탄수화물이야. 네. 그래서 나 탄수화물 빨리 먹어야 되겠어. 네. 이런 생각을 주인이 이제 오다를 내리게 하는 거죠. 사탕 그러면 물고 사시죠. 그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또 혈당이 올라가고 중성 지방이 올라가고 음. 간에 지방이 음. 쌓이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아. 계속 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대인들 예. 물론 뭐 장간 대사 이상형이라서 예, 소화 예. 능력이 떨어지고 이러는 더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 요즘 현대인들 스트레스도 많고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위산 분비 능력이 다 떨어져 예. 있잖아요. 소화 능력도.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기능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먹어야 할 영양제, 예. 오메가 3, 예. 비타민 D, 예. 그다음에 소화효소, 예. 그죠?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응. 저도 원장님 지금 얘기 들으면서 예. 소화효소 몇 끼 챙겨야 되겠다 다시. 맞아요. 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시작했습니다, 드네요. 사실은. 음. 근데 효과가 소화효소도 드시고 그다음 식사 하시는 방법도 네.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드시고 아. 그다음에 식사 전후에 물을 먹으면 그 위산이랑 그쵸. 소화효소 희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식전 30분, 식후 1시간은 물을 안 드시는 습관을 몸에 익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예. 지금 돌아가셨는데 예. 나이에 비해서 너무 건강하셨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원인이 정말 평생을 일밖에 모르셔서 진짜 눈 뜨자마자 나가셔서 일하시고 주무시기 직전까지 일을 하시는 분인데도 신기하게 식사는 너무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꼭꼭 씹어서요. 네, 정말 그때만큼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예. 어느 정도냐면은 이 일을 하시다가 다른 일이 생각나면 이 일을 들고 거기 가서 막 하실 정도로 정말 정신없이 일만 하시는 일중독자 수준이셨거든요. 약간 닮은 거 아니에요? 우리 메이 씨? 근데 식사하실 때는 다른 분들 다 드시고 일어나셔도 혼자 계속 어물어물 이렇게 천천히 식사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약간 집안 그것도 있나 봐요. 음. 그 외가 아까 저희 할머니의 자매분들, 그러니까 네. 다른 이모 할머니분들도 식사 방식이 똑같으시고 다 되게 건강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막 지병이 있다 돌아가신 그런 게 아니시거든요. 진짜 이게 현명하신, 너무 예, 중요한 것 식사법인 같아요. 것 같아요. 네, 네, 천천히 먹는 거 꼭꼭 씹어서. 예. 그 할머니의 어머니께서 또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못 배워가지고 막 마셔요 밥을.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학교 예. 다닐 때 급식 먹고 이러면서 많이 맞아요. 이게 나쁜 습관으로 변한 것 같아요. 제 맞아요. 생각에는. 다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죠? 회사에서도 그냥 빨리 10분, 15분 안에 밥 먹고 그냥 음. 후다닥 일어나서 또 막 잠깐 쪽잠이라도 자고 아니면 인터넷도 해야 되고 막 맞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좀 변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예. 요즘 채소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걸 갈아서 볶는 거 예. 그라인드 해서 음. 그래서 이제 좀 녹여 먹으려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쵸. 예. 그 버터에 볶아 먹고 하니까 참 맛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주스로 마시면 혈당이 또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그쵸. 그죠? 그쵸. 네, 갈아서 볶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갈아서 적당히 네. 그죠. 그래서 하루에 9개의 채소를 먹으려고 예. 하니까 그거 예. 쉽지 않더라고요. 9종류요? 9종류. 예. 아, 빨주노초 파나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하루에 한 끼 챙기는 것도 솔직히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네. 이게 회사 다니고 이러신 예. 분들은 예. 뭐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채소 챙겨 먹는 게 네.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맞아요. 노력을 해야죠. 네. 예. 요즘 컬리플라워가 제철이더라고요. 그거 막 갈아가지고 당근하고 같이 갈아서 해먹는데 네. 진짜 맛있더라고요. 하세요. 네. 그리고 아무튼, 익혀 네. 드시면 네. 또 식이섬유의 흡수가 잘 되니까 그쵸. 훨씬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그쵸. 저희가 저탄고지 하고 나서 달라진 게 예. 하나가 예. 여지껏 채소는 무조건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다고 예. 솔직히 잘못 알고 있었던 예.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 요즘은 익혀 먹어도 괜찮구나, 훨씬 익혀 먹는 게 더 좋죠. 좋구나. 예. 예, 이게 많이 예. 변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세 번째가 여성 호르몬 기능 이상형이에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을 안 게 에스트로겐 예. 우세증으로 알았거든요. 예. 근데 예. 이거를 이제 다 그런 걸 다 묶어서 여성 호르몬 예. 기능 이상형이라고 만드신 예. 거잖아요. 예. 네, 이것도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그죠. 예. 제가 처음에는 이제 보통 기능의학 공부를 시작하면 이제 부신의 뭐 항진, 저하를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네.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공부를 하다가 또 나중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하고 이거하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렇게 막 공부를 하다가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감을 잡았어요. 네. 예. 그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일단 그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에스트로겐이 올라갔던 떨어졌던 간에 에스트로겐 대 프로게스테론의 상대적인 비율을 보고 에스트로겐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할 때 그걸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서 하는 작용은 우리가 생리를 이제 끝나고 이제 첫째 일이 되었을 때 이제 자궁 내막이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리고 네. 난자가 이렇게 자라서 배란이 될 때까지 이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고 네. 배란이 되고 나면은 이제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에스트로겐은 주로 키우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세포를 우리가 증식시키고 그렇죠. 예, 예. 자궁 내막도 부풀고 네. 또 유방도 이렇게 같이 조금 이렇게 부풀었다가 네. 그다음에 배란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프로게스테론이 증가하면은 조금 작아지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더하기 빼기가 맞으면 이제 부풀었다가 작아지고 부풀었다 작아지면은 이제 이런 여성 호르몬의 그 영향을 받는 기관들이 별 변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에스트로겐이 더 우세하면 이 네. 키우는 작용이 조금씩 많은 것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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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두 달 이렇게 누적이 되면 유방에 혹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쵸. 유방암 그쵸, 위험 인자인 그쵸. 거구나. 그 자궁도 네. 뭔가 좀 크는 거예요. 자궁 건종이나 아니면 자궁 내막이 조금씩 크는 거예요. 더하기 네. 빼기가 안 맞으니까. 네. 난소도 마마찬가지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기관들에 뭔가 이런 음. 혹이 잘 생기더라라는 것 때문에 이제 대부분 에스트로겐 우세증에 많이 관심을 가지셨죠, 그죠? 그렇죠. 예. 너무 그리고, 많은 예. 여성들이 예. 이 에스트로겐 우세 증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왜 생기느냐? 네.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부신 아까 음. 우리가 부신 이야기 했잖아요. 네. 네. 부신은 우리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그죠? 혈압과 컨트롤 혈당, 타워죠. 뭐 면역 이런 거 예. 다 작용하니까 우리 몸에서 보면은 부신 호르몬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호르몬이고 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은 생식을 위해서 필요한 호르몬. 네. 종족이 음. 번식되기 위해서 네. 네. 생존이 훨씬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상황이 되면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면 이 부신이 너무 떨어지면 네. 우리 몸에서는 여성 호르몬을 안 만들고 코티졸을 만들어요. 내 생존이 더 중요하니까. 그쵸. 네. 그런 과정에서 에스트로겐보다 프로게스테론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아. 우리 몸의 이런 대사의 시스템이. 그래서 그러면 우세. 그때 아. 이제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우리 환경 호르몬 중에 마치 구조가 에스트로겐하고 유사한 물질들이 많다는 거죠. 그쵸. 우리가 뭐 플라스틱에 뭐 먹다든지 아니면 우리 왜 쓰레기 소각하고 난 할 때 나온 뭐 다이옥신 같은 네. 물질도 마치 에스트로겐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수많은 우리가 모르는 뭐 미세먼지에 들어있는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에 노출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얘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에스트로겐 수용체하고 딱 결합을 해서 마치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해요. 그러니 우리가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정상이었는데 에스트로겐이 더 많은 거야. 그러면 에스트로겐 우세인 거예요. 네. 그죠? 네, 네.
또 뭐 세 번째 우리가 아까 우리 장간 대사장에 이야기했잖아요. 네, 네. 장내 소장 환경이 안 좋아서 대장 환경도 같이 안 좋아지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에스트로겐 몸에 많은 에스트로겐이 장에서 배설이 되거든요. 근데 장의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또 에스트로겐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타액 호르몬 검사해 보면 남자분들 에스트로겐 높은 분들 많으세요. 어머. 남자분들도요. 예. 장이 안 좋아서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간도 그렇고요. 장간 대사 장형이 아. 에스트로겐이 잘 올라가신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왜 가슴이 볼록 나온 남자분들 있잖아요. 요즘 왜 그렇죠. 남자분들도 유방암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그렇죠. 분들. 근데 전립선 비대도 그거 예.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분인데 에스트로겐이 좀 우세돼서 그 전립선 쪽을 비정상적으로 증식시키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모발 검사하면 구리가 높게 나오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발 검사상에서 네. 여성 호르몬 균형이 깨질 때 구리가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네. 이제 구리가 막 이렇게 높게 나오시고 높게 그러신 거예요. 나타나요. 네. 에스트로겐 대사 이상이 이제 네. 뭐 몸에 안 좋은 거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암 뭐 이렇게 그런 생식기 쪽에 이제 뭔가 염증, 암 뭐 이런 거 관련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시켜서 네. 그 자궁근종, 네, 네. 암 뭐 그런 네. 거. 근데 이거랑 비만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에스트로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태아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네. 얘는 원래 이세를 만들고 잘 낳기 위해서만 가장 그쵸. 중요한 호르몬이잖아요. 네. 그죠? 태아를 보호하려면 복부와 허벅지에 지방을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원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게끔요. 에너지원도 공급하고 쿠션 작용을 아. 해서 체형을 바꾸는 거죠. 단열 효과도 있고요. 단열 효과도 있고 그렇죠. 이것이 매우 소중한 것인데 참 그렇죠. 쓸모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상은. 이 에스트로겐이 우세한 상황이 되면 아. 체형이 복부와 허벅지에 지방이 자꾸 쌓이는 체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2차 성징 여자들이 2차 성징 올 때 예. 살이 거기부터 찌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결국은 어쩌면 그렇죠. 아기를 낳을 준비가 됐다는 거죠. 네. 재미있으시죠? 네, 저는 너무 재밌죠. 지금. 네. 자기 이야기 들으면 재밌어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런 호르몬 불균형으로 복부와 하체에 살이 찌시는 분들이 굶잖아요. 네. 그러면 복부 허벅지 살이 빠지지는 않으세요. 아, 그렇죠. 그죠? 예. 이 호르몬 불균형이 해소가 돼야 그렇죠. 그 자기가 원하는 부위에 지방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저 이거 너무 많은 여성분들이 예. 이거인 게 저는 아무리 굶어도 그러니까 왜 상체는 막 4사를 입는데 그렇죠. 네. 하체는 막 5, 6, 6을 입어야 된다고 예.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꽤 계시거든요. 예. 그쵸. 그게 인지 알았네요. 그리고 또 거꾸로 에스트로겐 생각해 우세. 보세요. 이 살 빼려고 운동하면 스트레스죠. 네, 네.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부신 호르몬 떨어지잖아요. 네. 부신 호르몬 떨어지면 네. 여성 호르몬 불균형이 또 깨지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럼 악순환의 고리를 막 계속 돌고 계시는 거죠. 프로게스테론이 코티솔의 네. 전구체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으면 코티솔 생성이 많아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 소모량도 많아지는 그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이제 에스트로겐 우세로 가는 거죠. 그쵸.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와서도 하겠지만 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그쵸. 프로게스테론을 못 만드니까 내 몸이. 그렇죠. 그렇구나.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 예. 대상자이실 것 같아요. 지금 다 그쵸. 난데 이러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네. 스트레스가 내 잘못이 문제인 아니야. 거예요. 예, 그죠. 예. 이 세상이 그렇게 몰고 간 맞아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걸 사실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궁금한 파트가 이 파트예요. 갑상선 기능 이상. 예. 네, 근데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예. 선생님께 그죠.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예. 네.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음. 이걸 이해하기가.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을 이제 기능을 검사하기 위해서 보통 검진이나 이제 병원에서 주로 하는 호르몬 검사 TSH를 네. 검사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TSH가 올라갔냐 내려갔냐. 네. 그게 이제 갑상선 기능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한다라는 건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TSH가 머리에서 나와서 네. 얘가 갑상선을 자극을 하면 네. 갑상선에서 T4라는 호르몬이 나오죠. 네. 그죠? T4가 나와서 얘가 간으로 가서 T3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T3가 세포에 가서 세포의 수용체와 딱 성공적으로 결합을 해서 세포 안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T4가 T3로 안 가고 리버스 T3로 가기도 하죠. 네. 그죠? 그런 환경이 이제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마그네슘이나 아연이나 뭐 셀레늄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T4가 T3로 못 가고 리버스 T3로 많이 가고 세판으로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혈액 검사상으로 다 알아내지를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실제 병원에 오시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손발이 차고 만성적으로 피곤하고 네. 추위를 못 참고 오히려 변비의 경향이 생기고 내가 먹은 것보다 살이 쉽게 찌고 탈모도 잘 생겨요. 그리고 생리불순도 잘 생기거든요. 이런 일련의 증상으로 봐서는 체온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일련의 증상으로 보면 거의 갑상선 저하증인데 검사는 정상이야. 혈액 피검사, 검사상으로. 네. 그렇죠. 피검사 정상이야. 그럼 이걸 이상을 못 찾아내니까 이런 분들이 대부분 또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지시죠. 그쵸. 그럼 주변에서 아유 너는 맨날 아프다 그러고 그리고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있지 말고 나가서 운동 좀 해라. 어머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네네. 근데 에너지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움직일 힘이 1도 없는데. 일이 없어. 일도 없고 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죠. 스트레스면 어떻게 해요? 부신 호르몬이 어머나. 또 작용을 해서 이거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전혀 안 되시거든요. 이런 악순환의 어떤 감옥 같은 데 갇혀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분들이 저탄고지를 해도 잘 살이 안 빠지는. 맞아요. 이런 분들은 네네. 안 빠지시죠. 너무 단호하게 지금. 그렇죠. 왜 네네. 저탄고지는 우리가 네.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간다는 가정에서 우리가 네. 에너지 공급원을 뭐를 줄 거냐에 예, 대한 예. 고민의 네. 메인이 저탄고지잖아요. 그죠? 네. 맞죠. 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어떤 환자분도 봤냐 하면 단식원에 들어갔어. 한 달을 있었어요. 그럼 단식원에 한 달을 있었으면 살이 얼마나 빠져야 되겠어요. 뭐 최소한 10kg는 빠질 그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쪄서 나온단 말이에요. 어우, 그 일명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그렇죠. 굶어도 살이 찌는. 네네. 그죠? 그럼 이런 분들은 진짜 거짓말 했을까요? 우리가 굶어도 살이 찌어야 하면은 웃으면서 에이 먹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한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그쵸. 그죠? 네가 뭘 네. 물처럼 먹었는지 그지? 생각해보라고. 그죠?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대사가 떨어져서 몸에서 자꾸 지방이 쌓이고 뭐 셀룰라이트성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림프도 쌓이고 그런 어머. 거예요. 그죠? 단지 총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대사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막 그러게요. 여러 가지가 엉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작용 중에 하나가 예, 예. 미토콘드리아를 형성시키고 예. 그 안에 호흡 단백질, 연소하는데 아, 중요한 그 단백질들의 유전자 발현을 촉진시켜요. 음. 그럼으로써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 기능이 올라가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열 생산이 원활하게 돼서 체온도 따뜻하고 그리고 ATP 생성도 원활하니까 피로도 안 걸리고 이게 저희 이제 모발 검사해서 보면 먼저 부신 기능 이상 오고 그 다음에 예. 갑상선 기능 이상이 따라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거의 부신도 바닥이라고 보면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단식원 가서 해도 예. 워낙 세포가 이제 미토콘드리아도 손상이 됐기 때문에 예. 뭐를 해도 잘 약발이 안 듣는 상황이 돼서 그런 분들은 치료해도 잘 반응이 안 되죠. 치료 오래 걸리죠. 오래 예. 걸리죠. 장기간. 예. 예.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예. 우리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네. 그죠? 네, 자가 네. 면역 질환은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하는 거예요. 네, 네. 면역이 떨어진 거죠. 네. 그럼 면역 작용 주로 하는 게 부신이잖아요. 네네. 그죠? 예. 그럼 이제 퍼즐이 맞는 거네요. 그죠? 이미 부신이 먼저 네. 떨어지고 네. 자가 면역 질환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시상하고 예. 뇌하수체 부신 예. 이 축이 있잖아요. 네. 이게 생명축이라고들도 해요. 그게 이제 생명의 컨트롤 타워. 그 다음에 갑상선, 뭐 성호르몬 이게 이제 예. 가지로 예. 내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음. 거죠. 그래서 예. 먼저 생명축이 깨지고 그 깨지죠. 다음에 이제 예. 에스트로겐 우세, 그렇죠. 갑상선 이상 뭐 이게 예. 순차적으로 오는 예.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긴 시간 동안 진행됐을 평생 거 진행돼 아니에요. 온 거죠. 엄마의 뱃속부터. 그죠. 아니 안 그래도 네. 제가 예. 책 읽고 예. 지금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하면서 느낀 게 저는 예. 이제 에스트로겐 우세가 좀 오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장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건 제 생각에 제가 술을 너무 많이 예. 네. 짚히는 게 있으시군요. 아, 제가 원인을 알고 있는데 고치지 않는 나쁜 환자. 예. 근데 이렇게 뭔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예.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예. 복합적으로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예. 혹시 예. 이게 뭔가 순서인가 싶어요. 저는 지금 장간 이상, 예. 에스트로겐 우세, 그러니까 예. 여성 호르몬 이상, 예. 그 다음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렇게 가는 그쵸, 거 그쵸. 아닐까. 근데 이제 유전적으로 부신이 네. 강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런 분들은 뭐 갑상선부터 온다던가 대사 예. 이상. 아 맞아. 부신이 왜 과활성화된 유전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 그분들은 왜 예. 우리가 모발 검사에서 빠른 대사형으로 그렇죠. 주로 예. 나타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에너지 빠른- 소비가 많아서 박사님 그 해보시면 예. 빠른 대사가 한국인의 몇 %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애들은 예. 대부분 태어나면 한 3세까지는 90% 이상이 예. 빠른 대사고 예. 나이를 먹으면서 예. 성인. 이제 10세까지 되면 거의 90%가 느린 대사로 가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제 제가 모발 검사를 많이 해봤잖아요, 예. 여러분들을. 예.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 강의하면서 그분들 음. 모발 검사도 이제 하거든요. 본인들 거를 해야지만 쉽게 이해가 되시니까. 근데 의료인 분들, 남성분들 중에는 예. 빠른 대사가 그 연세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고나기를 그런 부신이 강하신 분들이 사실 스트레스의 적응력도 크고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거라서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성인 되면 90% 이상이 다 느린 대사죠. 느린 대사로 가시는 거죠. 네. 예. 네. 그래서 그 위장의 소흡수 기능도 네. 유전적인 영향이 타고나는 큰 것 것도. 같아요. 맞아요. 제가 예. 저예요, 그죠? 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 이런 위장 이제 우리 몸을 이제 차라고 네.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음. 설명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네네. 네. 우리의 인생은 여행이다. 네. 그래서 이 인생의 여행길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잘 가려면 네. 나를 차라고 생각을 하면 기름도 잘 제때 공급이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출발하려면 시동도 걸어야 되고 또 너무 과속하거나 또 정지하지 않으려면 엑셀레이터를 적절하게 밟아야 된다. 네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런 기름을 잘 공급하는 시스템이 위장관이에요. 네. 우리 몸에. 소화 흡수. 네.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시동을 탁 걸어서 몸을 부팅하는 게 부신 호르몬이죠. 예, 예, 아, 그죠. 예. 그리고 대사의 속도를 조절하는 게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엑셀레이터. 네, 그러면 네.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면 우리 몸이 적절하게 조절이 돼서 내가 원하는 인생의 이 라이프 사이클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유전적으로 위장의 흡수가 잘 안 되는 사람이야. 네.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저죠. 그죠? 근데 저는 네. 이제 그것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제 건강이 허약한 예. 약골이다 보니까 예. 어떻게 하면 그걸 개선을 시킬까 그죠.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저도 솔루션을 나름 찾아가는 여정을 그렇죠. 왜 걸어왔고. 그럴까? 네네, 왜 그쵸. 그럴까? 이제 그쵸. 그렇게 하고 예. 굉장히 좋은 점이 제가 그렇기 때문에 네. 환자분의 마음을 이해가 되고 어루만져줄 수 있고 너 네, 그쵸. 10년 됐어. 내가 맞아요. 옛날에 그랬어. 뭐 이렇게 그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쵸. 그죠? 그쵸. 그 어려움이 뭔 줄 알아. 그죠. 오늘은. 그리고 막 짜증 나고 그러잖아. 내가 맞아요. 옛날에 그랬거든.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일단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기름이 잘 이제 그렇죠. 연료 공급이 에너지가 제대로 안 되고. 안 된단 네. 말이에요. 에너지 안 되면 힘이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죠? 부신이 다른 사람의 부신보다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우리 세 명이서 나눠서 일을 우리가 세 명이서 해요. 네, 네. 근데 한 명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제때 빨리 음식 먹고 해서 혈당도 높이고 뭐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얘가 안 해. 네. 그럼 부신이 하는 거예요. 그죠? 부신이 막 뭐 근육도 절름발이처럼. 녹이고 막 네네. 아니면 분비가 막 늘어나서. 음. 근데 얘가 날이면 날마다 못 하는 거죠. 그쵸. 그럼 부신 기능이 이제 떨어지- 지쳐서 떨어지고 아. 그럼 2차적으로 여성 호르몬 불균형이 오고 아. 그럼 갑상선은 이 위장도 일을 안 하고 부신도 일을 안 해. 그러니까 갑상선 혼자 막 이제 불쌍해. 불쌍하죠. 그죠? 외롭게. 네. 그러다 보면 걔도 이제 나중에 아. 문제가 오게 되니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 다시 우리가 기승전장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 장이 가장 중요해요. 아, 그래서 기승전장. 그죠? 네. 소화 흡수를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부신, 여성 호르몬, 그쵸. 갑상선도 다 이 그쵸.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비만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식물로 있어요. 치면 뿌리에 해당하는 게 장이죠. 그쵸. 영양소를 그쵸. 흡수해내는. 자동차에 비유해 주신 거 너무 지금 와닿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그 선생님께서 인생은 여행이고 우리는 몸은 음. 자동차고 네. 그 뭔가 연료 공급, 네. 시동 걸어주고 그다음에 엑셀레이터 밟았다 엑셀- 뗐다 하는 그런 비유가 너무 그 기능에 대한 것과 예. 한 번에 확 와닿았어요. 절묘하죠. 네네네. 예. 근데 이제 뭐가 됐던 간에 근데 이제 제일 타고나기가 안 좋게 타고 나서 제일 이제 먼저 신호가 오는 쪽이 이제 장간 쪽이고 걔가 망가지면서 그다음에 부신도 같이 문제가 생기고 그럼 원래는 참 건강했던 갑상선이 네. 걔네들 케어하느라고 또 같이 망가지고 네. 이야, 진짜 하나가 망가져서 그냥 하나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가 나머지들에게도 다 영향을 준다는 게 그렇죠. 사실 우리 몸 전체가 다 그렇긴 하잖아요. 상호 관련을 하는 거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상선 호르몬이 잘 작용하려면 장에서 영양분이 흡수가 골고루 돼서 필요한 영양소가 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그죠? 근데 얘는 또 공급은 없어요. 네. 그죠? 참. 그러니까 연쇄 반응이기도 하면서 얘가 또 이렇게 네트워크로 네, 네, 이렇게 네.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거죠. 뭔가 그죠? 참 네. 지금 이 순간 예. 참 좋은 세상이라는 거를 예. 진료실에서 이게 몇십 년 진료하고 예. 치료해 주려고 고민하고 막 이런 그 예. 노하우가 예. 이런 책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게 그쵸. 예. 근데 이걸 우리는 지금 다 쉽게 공짜로 네, 네. 다 접하고 너무 감사하네요. 네. 새삼. 네. 네. 만약에 혹시 이 네 가지 타입에 대해서 예. 만약에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타입인지 뭐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연쇄적인 반응이 있으면은 네. 사실 장간 이상도 느끼기가 쉽지 않고 음. 부신은 정말 모를 거고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갑상선 호르몬 이상도 솔직히 뭐 피검사에도 그닥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시고 근데 혹시 이렇게 뭔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기신 환자분들을 뭔가 진료실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치료를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으시죠. 아, 많으세요? 예, 많으시고 그 환자분들이 사실은 내가 이런 뭐 환자분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디에 이상인지 잘 모르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문제로 오셨다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알게 되시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뭐 진짜 살 빼러 왔는데 그냥 뭐 식욕 억제제 받으러 왔다가 뭐 이제 조금 보면은 이제 뭐 오래 되시고 잘 안 빠지시고 뭐 10년 됐는데 뭐 10kg 뺐다가 12kg 찌고 뭐 아니면은 평생 살이 빠져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 네.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이렇게 뭔가 이런 이상이 있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제가 오늘 케이스 한 분을 결과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결과지 보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그쵸. 안 그래도 여기 보이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네. 이분은 36세 여자 환자분이세요. 36세 네. 여자 환자분이신데 네. 그 진료실에 딱 앉으셨는데 뚱뚱하지 않으신 거예요. 네. 근데 식욕 억제제를 받으러 오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얼굴만 보니까 뭐 날씬하신데 살을 빼시려고 하니까 이제 그분이 하시면 제가요 일었으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배랑 허벅지가 이제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죠. 네, 상체랑 네. 하체가 다르고 이제 복부 살을 빼기 위해서 식욕 억제제 받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에스트로겐. 예, 그렇죠. 의심이 되시죠, 네, 그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체 비만이시면 저희는 이제 일단 그 식욕 억제제를 처방을 하더라도 이제 원칙이 몸에 질환이 없어야 우리가 식욕만 억제해서 살을 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살을 빼려면 체크해 봐야 되는 게 내가 빈혈이 있는지, 네. 당뇨는 없는지, 간 기능은 정상인지, 네. 갑상선 호르몬 수치 정상인지, 네. 또 비타민 D는 정상인지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만일에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 네. 그 질환을 먼저 치료하는 게 순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은 검사를 했어요. 네. 검사를 하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다 검사의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으신 거예요. 아, 네. 예, 정상 범위에 있으시고 비타민 D만 지금 9.8로 나오셨거든요. 네, 조금 많이 낮으시네요. 비타민 D는. 그렇죠. 예, 그 비타민 D가 우리가 이제 건강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35 정도 네. 유지 이상 유지가 돼야 되는데 9.8로 나오시면 보통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한국인 평균이 한 12에서 13 정도는 돼요. 대부분 네. 낮지만 네. 12, 13이 평균 정도 되는데 9.8이면 평균보다 더 낮으신 거거든요. 아. 그러면 비타민 D는 우리가 골다공증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D가 필요하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네.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탄수화물이 잘 대사되고 지방이 축적되지 않게 해서는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잘 해결되지 않는 비만을 가지신 분들이 좀 평균보다 비타민 D가 낮은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뭐 비타민 예. D 말고는 지금 그렇죠. 정상의 가장 정상 모든 게 다 정상이죠. 정상 수치신 예, 거잖아요. 그러게요. 네. 갑상선 우리가 수치도 그렇고. 그렇죠. 예. 이런 검사상으로는 이분의 몸에 이상이 있어서 살이 찐다고는 알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문진을 한번 해보시자 이제 이렇게 네. 한 거죠. 그럼 요 이제 문진표의 구성은 이제 장의 기능이 정상인지 이제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네, 부신 기능, 그 여성 호르몬의 기능, 갑상선 기능, 그 다음에 이분이 뭐 탄수화물 의존성이 있는지 아니면 충동성이나 우울증이 있는지를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비만의 원인이 되니까 네. 체크를 하신 걸 보면 이렇게 기능에 문제가 많은 걸로 나오세요. 그죠? 네, 문진한 것만으로도. 예, 그렇죠. 그럼 이 체크는 이제 환자 본인의 주관적인 증상인 거죠, 그죠? 네. 혈액 검사와 달리 자기가 이렇게 체크를 한 거 보면 네.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와. 그럼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제 기능상의 문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아, 기능 이상 체크하는 항목이 예. 되게 진짜 지금 질문만 따지면은 뭐 한 300문항 정도 돼 보여요. 지금 엄청 예, 많은데요. 예, 한 30분 이상 걸리세요. 아, 그렇구나. 하시려면. 예. 아,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여자분들 화장이 잘 받지 않는다. 생리량이 많다가 적다가 한다. 생리주기가 불규칙하다. 생리통으로 고생한다. 예. 냉증으로 고생한다. 이런 거 되게 디테일하게 다 그죠. 체크해. 그러니까 이거 문진으로 우선 예. 1차적으로 예. 그걸 하시는 거군요. 이상이 그쵸. 있는지 없는지를. 기능에 이상이 그래서 있는지를. 이분은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환자분한테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질문을 하다 보니 이제 이분이 오실 때 약간 우울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이제 이 설문지를 보면 이제 뭐 생리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결혼하신 지 10년이 되셨는데 임신이 안 되셨던 거예요. 임신이 안 되고 불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체크도 하고 했는데 결과는 안 나오고 임신은 네. 안 되니 이제 포기하신 거죠. 임신은 포기하고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 날씬하게 살겠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복부에 살을 빼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자연 임신 외에 의학적 예. 도움도 시도했던 거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이제 네. 임신이 안 되니 이제 포기. 이제 두 분이 이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네. 이제 합의가 되셨대요. 네. 네. 이제 그런 상황이셨고 네. 그래서 이제 부신 기능에 문제가 있으니 이제 검사를 해보자. 네. 그다음에 이제 모발 검사 같이 하신 거예요. 네. 익숙한 그래서- 결과지네요. 네. 그렇죠. 우리 정명일 박사님한테 이제 의뢰해서 이제 네. 근세 바이오텍에서 검사를 했는데 네. 여기 보시면 부신 호르몬이 이제 두 분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아침에 네. 부신 호르몬이 떨어져 있고 기준치 미만. 그쵸. 아침에는 기준치 미만. 코티졸이 점심도 미만. 미만. 근데 오후부터 조금씩 올라가시네요. 그죠? 그래서 오후에 정상 범위에 있다가 잘 때 오히려 떠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떠냐 하면은 오전 내내 피곤하고 저녁에 이렇게 부신이 떠 있으니 깊게 주무실 수가 없고 밤에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시고 제가 그러지 않으세요 하니까 그분이 맞아요 제가 별명이 밤에 피는 장미예요 그러셨어요. 그 이런 패턴이 주로 어떨 때 있냐면은 회사원들도 막 업무 중에는 이렇게 막 오전 내내 졸고 이러다가 회식 가서 막 왜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추고 막 2차, 3차 가자고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부신이 오전에 주로 작동을 못하고 밤이 되면 뜨는 거죠. 시동을 아침에 걸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밤에 시동이 밤에 하루 종일. 걸리니까 이런 분들이 또
밤에 힘이 나니까 밤에 안 주무세요. 그쵸. 막 1시, 2시까지 안 주무시고 낮과 막 밤이 있단 바뀌었네요.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그러니 부신 기능은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러게요. 그죠. 그렇구나. 그렇게 되시고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여성 호르몬, 이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도 같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에스트로겐은 정상보다 훨씬 높은 범위에 네, 있고 네. 프로게스테론 떨어져 있죠. 이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에스트로겐 우세증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코티졸이 떨어지고 에스트로겐이 프로게스테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에스트로겐 우세증. 그 결과 하복부에 예. 지방이 쌓이고 그렇죠. 단식을 해도 그렇죠. 안 빠지는. 그렇죠. 아. 네. 이게 프로게스테론이 정상 범위에 있어도 에스트로겐이 많아도 우세한 건데 지금 그쵸. 이분은 프로게스테론은 떨어져 있고 에스트로겐은 그쵸. 올라가 있고 완전 예. 진짜 심각한 완벽한 상황이시- 에스트로겐 우세네요. 예. 그렇구나.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니 본인이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저한테 강력한 울트라 초강력 식욕 억제제를 드시더라도 복부의 지방이나 허벅지 지방이 안 빠질 가능성이 높으신 거죠, 그죠? 아, 이제 그 하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인 것도 그렇고 이분이 지금 에스트로겐 우세, 프로제스테론 부족 예. 이거가 그분의 난임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모발 검사를 보시면 네. 이제 더 심각한 거는 네. 모발 더 검사에서 심각한. 근데 본인은 이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네. 검사 실제로 결과들이 병원에서도 별 문제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피검사 수치는 너무 완벽하게 너무 정상이시고. 완벽하게 정상이니까 네. 네. 그래도 딱 부러진 질환은 없었어요. 뭐 초음파나 내시경이나 아. 이런 것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상 없는데 이제 이 모발 검사에서 보면 아. 우리가 모발 검사의 이제 결과지는 이제 몸에 필요한 필수 미네랄, 네. 그다음에 이제 몸에 해로운 중금속, 그다음에 각 미네랄들의 상호 비율을 보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를 내는 기관인 부신, 갑상선, 그다음에 췌장의 기능 이런 것들을 주로 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 모발 검사를 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가 잘 되는가를 이제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고 아. 그다음 위장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잘 흡수가 되느냐를 볼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비만의 원인들을 다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아 그러네요. 네, 그죠? 신기하다. 그래서 이분 이제 모발 미네랄 보면은 다 떨어져 있으시잖아요. 네, 완전 다 바닥 수치가 그죠? 예. 이게 참 보여드리기가 그죠? 어려워서 지금 예, 좀 예, 그런데 예. 우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예. 차트가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철분, 구리, 망간, 아연, 크롬, 셀레늄 이렇게 항목들이 쭉 있는데 예. 이 정상 범위라는 그 범위 면적이 있고요. 네. 이제 이 사례자분의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 딱 두 개는 지금 피크를 거의 넘듯이 찍혀 있고 그쵸. 나머지는 다 네. 바닥이세요. 그죠? 그럼 네. 이 두 개의 피크 치는 게 지금 칼슘과 마그네슘이잖아요. 네, 네, 그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 하면 어쨌든 이분은 위장에서 이런 필요한 미네랄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네. 떨어지시고 그다음에 이 나트륨, 칼륨은 또 우리가 그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에도 관계가 되지만 네네. 우리가 부신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이 아. 나트륨, 칼륨이 떨어지거든요. 음. 그럼 이렇게 떨어지면 아 이분이 부신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기간이 오래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필요한 미네랄들이 전부 부족해서 몸이 대사성 산증이 되는 거예요. 산증이 되니 이거를 중화하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이 계속 녹아 나오는 거예요. 칼슘은 아. 대표적으로 알칼리성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칼슘은 네. 먹지 않아도 내 뼈를 분해해서 그쵸. 예. 내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 모발 검사에서 칼슘이 높다는 거는 내가 칼슘이 풍부하다는 게 아니고 칼슘은 99%가 뼈와 이빨에 있어야 되는데 네. 모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머 무서워. 그죠? 네. 그래서 이분은 뼈가 계속 녹고 있는 아까 비타민 D도 굉장히 낮았잖아요. 아, 네, 네, 9.5였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모발에서 칼슘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니 이분은 뼈대 우리가 그물로 치면 철근 콘크리트가 녹아나가는 형국인 거죠. 그렇구나. 그죠? 골밀도도 이런 분들은 실제 낮나요? 굉장히 낮죠. 아.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죠? 그쵸. 네. 그래서 낮고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이런 미네랄의 상호 비율을 보고 이제 이 갑상선의 활성을 볼 수가 있거든. 세포 레벨에서 아까 말씀드린 T3가 세포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갑상선 호르몬으로 엑셀레이터로 작용하는 거. 네. 네네. 그게 잘 작용하는가를 보니까 이 갑상선의 활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가 잘 작용을 했다면 이 칼슘과 칼륨의 비율이 잘 조절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얘들 비율이 전혀 안 맞잖아요. 그쵸. 이게 저도 네. 이렇게 병원들에서 이제 많이 아, 모발 검사 그쵸. 신청해 오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게 네. 체크를 하거든요. 건강 네. 문제. 근데 불임 계시는 분들의 패턴이 좀 요런 결과를 많이 아. 보여요. 그러니까 갑상선 예. 활성이 안 좋으신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이 뭐가 이게 몸이 좀 음. 따뜻해야지만 이 그쵸. 봄에 꽃이 피듯이 아. 따뜻해야지만 싹을 틔우듯이 몸이 냉하면 임신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럼- 불임 클리닉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왜 체온을 자꾸 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아, 체온이 맞아요. 올라가야 배란도 되고 네, 또 네. 착상도 되고 네. 하는데 이런 체온을 올릴 호르몬이 제대로 세포 레벨에서 그쵸. 작용을 못하니 임신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네. 대사의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대사의 속도가 떨어지면 살이 찌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 이분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 외에 네. 살이 지금 안 빠지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으신 거예요. 아, 진짜 네. 종합병원이시네요. 예.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쵸. 진짜 지금 그래서 뭔가- 이런 분들은 이렇게 남편분하고 음. 같이 오셔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울어요. 아, 너무 속상하다. 너무 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념이 뚱뚱한 사람은 의지가 없다, 게으르다, 자기 자기 관리를 못한다 맞아요. 이런 통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런 대사에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기쁘면서 슬픈 일이고 네. 그 다음에 나를 이해해 준다는 아, 이런 게 그쵸. 굉장히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부부가 다 낮을 때는 남편분이 여자분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 근데 우리가 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자들은 패스트 타입도 많고 그렇죠. 막 에너지가 넘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른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럼 부인이 이해가 안 돼요. 맞아요. 매일 피곤하다 그러고 매일 아프다 그러고 집안 정리도 잘 안 해놓고 정리도 안 하고 게을러만 보이고 게으르고 맨날 침대에 누워 있는 것만 같고. 그렇죠. 뭐 하냐 나는 이렇게 그렇죠.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아. 그렇죠. 예, 화나 내고 그렇지. 뭐 아픈 마음 이거 위로는 못 해주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유가 있었다 아니면 남편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자기가 이제 이해를 받은 거죠, 그죠? 나의 이런 상황이 퍼즐도 풀리고 내가 희망이 있다는 것도 그쵸. 받아들여지고 또 남편 보기 떳떳하잖아요. 아, 거기서부터 예. 절반은 치료 받고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 예. 그러면서 아. 이제 이렇게 플랜을 쭉 잡아요. 그래서 아.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런 신기한 경우도 있네 이런 게 아니고 네. 굉장히 많으세요. 아, 예. 그러시구나. 예. 사실 저도 저탄고지 몰랐고 네. 이렇게 제가 제 건강에 네. 관심이 없었다면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과정에서 알고 이제 저를 이제 끄집어 올리는 저는 한 5년이면 될까요? 네, 지금 네. 끌어올리는 과정이긴 한데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근데 이분은 36세면 36 제 또래인데도 세세요. 벌써 이런 이 정도 그죠. 상황이신 거면은 혹시 이분도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 소시적에. 식욕 억제제를 그러셨을 것 받으러 같아요. 오실 정도면은 아. 저는 무서워서 못 먹을 것 같거든요. 식욕 아, 억제제. 이미 근데 그런 경험을 네, 네.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처음이시더라도 어쨌든 그렇게까지 아, 생각하실 만큼 네. 살이 안 빠지고 계신 거잖아요. 아하.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셨을 아. 것 같아요. 예. 아, 그리고 불임을 많이 그 예. 치료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예. 불임의 원인을 꼭 비만으로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불임 클리닉에서는. 예. 그러니까 살 빼야 된다. 네. 막 이러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또 노력을 하셨을 수도 있고 뭐 맞아요. 네. 그러실 수 있고 그런 분들 되게 같아요. 많으시더라고요. 예, 예. 선우가 뒤바뀐 거 아니에요? 그쵸. 건강해져야 네. 살이 빠지고 그렇죠. 임신이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그렇죠. 네. 네. 억지로 살 빼라고 하니 더 악순환으로 그쵸. 치닫는 게 안에 와. 기능 이상을 교정해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가슴도 좀 아프고 예, 예. 네, 좀 속도 상하고 약간 그런데 그래요. 네. 근데 그래도 환자가 어쨌든 많으니 이제 걱정이에요. 네. 네. 그래도 뭐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느리지만 그래도 아, 방법은 그렇죠. 있으니까. 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예. 정 박사님 모발 미네랄 검사를 하셨어요? 신청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진짜 결과 나오면 같이 한번 보시죠. 너무 예. 그 전까지 이게 검사가 있는 걸 알지만 안 했던 게 너무 예.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결과를 아는 게 솔직히 약간 인생 성적표 받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안 하다가 안 되겠다 이제 좀 제대로 솔직히 약간 자신감도 있어요.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네. 저 너무 궁금하고 나오면은 네, 한번 공유 드릴게요. 예. 저도 제 검사 결과를 맨 처음에 보고요. 네. 예. 설마 이게 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대사가 느릴 때는 사실은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네. 나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음.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나라고 착각을 해요. 음. 근데 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랑 이 모바일 검사랑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를 객관화 볼 수 있었던 좀 겸손해지는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좀 차분차분 영양 관리를 한 게 도움이 된 것 같긴 해요. 저도 뭐 아까 그 타액 호르몬 결과도 말씀드렸지만 뭐 모바일 검사든 뭐든 제가 볼 수 있는 제일 나쁜 결과지가 제 거더라고요. 이 전문직 여성분들이 아, 거의 좀 그래요. 그럴 예, 것 예, 같아요. 예. 일의 또 강도도 세고 맞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고. 육아, 출산 육아 어허. 그런 네. 것 가정 일도 어허. 다 병행하면서 그쵸. 그러니까 네네. 투잡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그렇죠. 근데 아. 제가 잘 돌아갔다면 별로 기능에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정 박사님이랑 똑같은 말씀이시네요. 아까. 예, 예. 아, 그런 하긴 면이 저도 있는 것 뭐,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다 인생이 영원한 마이너스도 없고 영원한 플러스도 맞아요, 없고 다 맞아요. 예. 사실은 바닥친 게 어떻게 보면은 예. 축복이었죠. 예. 맞아요. 이 네. 방송 들으시는 네. 많은 분들도 예. 솔직히 지금 막 저거 난데 이러시면서 들으시는 예. 분들 많으실 것 예, 같아요. 예. 네. 근데 방법이 있고 또 차근차근 이제 식단, 생활습관 교정 뭐 이런 것들 다 해나가고 또 그게 만약 정말 본인의 상태가 지금 너무 심각한 것 같다. 진짜 손발 차고 맨날 정말 이렇게 기력 그쵸. 없이 누워만 예. 계시는 거면은 예. 병원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예.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네 검사도 한번 좀 해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상태가 어떤지 좀 알고 네.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거기서부터 치료가 이미 반 된 거 아니냐고 했지만 맞아요. 진짜 중요한 예. 것 같아요. 그런 예. 부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가지 대사 이상형을 알려고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뭔가 되게 나를 알아가는 게 이만큼 중요하구나 이런 결론으로 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예.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예. 그동안 긴 세월 동안에 예. 그 임상과 연구를 통해서 예. 얻어낸 그런 알짜배기 정보들을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나눠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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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 좀 길어서 어쩌면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꼭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은 유익한 시간 아니셨을까 생각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